안녕하세요 여러분, 법을 좋아하는 인간 법조인 나도론입니다. 제가 저번에 공시송달 이용이랑 뭐 여러가지 간단히 말씀드린 게 있는데, 오늘은 공시송달을 악용하는 사례, 내가 언제든 이렇게 되도 않는 어떤 진짜 소송에 휘말린 피해자가 될 수도 있다는 거, 그거를 조금 말씀드리고, 만약 그렇게 됐을 때는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세상에 참 별하별로 많잖아요. 진짜 빌리지도 않은 돈을 갚으라 그런 사람도 있고, 별 진짜 희한한 방법으로 막 그냥 생떼 써갖고 막 하는 거, 아유 진짜 별놈들 다 있습니다. 진짜 어쨌든간 황당하죠. 그리고 내가 소송하지도 않았는데 내가 한 걸로 막 해갖고 막 나가갖고, 그게 성명 모용 소송이라는 게 또 있거든요. 누가 내 이름으로 소송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법원에 가보니까. 그런 경우도 있고, 막 이래요. 그래서 이제 그 공시송달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원고 피고니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상대방의 주소를 모르거나 잘 알 수 없을 때 이제 이용하는 제도라고 말씀드렸는데, 실제로는 어떤 일이 있냐면은, 그렇게 한번 해보죠. 가정을 해보죠. 어떤 생판 모르는 놈이 원고예요, 원고. 예? 근데 제 주소를 알아요. 저를 이제 가정을 해볼게요. 제 주소를 알아요. 그러니까 제가 피고가 돼야 되는데 제 주소를 알고 있어요. 근데 그 원고 같은 놈이 그냥 꼼수 쓰는 거예요. 되도 않으니까 저랑 맞짱 떠서 이길 수가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제 주소를 뻔히 아는데도 주소를 모른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 케이스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가정을 해볼게요. 제가 어디 이사를 갔어요. 근데 이사를 갔는데 미처 주소지는 안 옮긴 상태인데 한 몇 개월 살고 있는데, 그 사이에 이놈의 소송을 이제 시작을 해갖고, 주소지, 제 주민등록상 주소지 이쪽이니까 주소지가 얘가 이쪽에 있는데 얘가 송달이 안 된다. 그래서 그냥 공시송달 신청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특별송달까지 했는데 저는 어차피 다른 곳에 살고 있어요. 주민등록상 주소지는 예전 주소지지만 실제로 사는 데는 또 다른 데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주소, 거소 이렇게 얘기하는데, 주소랑 거소는 다를 수가 있단 말이에요. 어떤 이유에서건 그렇게 달라지는 경우가 있을 수 있거든요. 어쨌든 사정상 주민등록을 옮기지 않고 있는 사이에 작업을 치는 거죠. 아니, 그 피고 주소를 뻔히 아는데 나 모른다. 그럼 이제 법원은 알 길이 없잖아요. 그러면 야 그냥 공시송달로 진행해 이렇게 하고 그냥 끝나버리는 케이스죠. 빨리 끝나면 다 되는 거죠, 그냥. 어쨌든 간. 그러면 그렇게 만약에 해서 판결까지 나갔고, 항소 기간까지 받겠다고 쳐봐요. 처음에 공시송달로 이제 진행을 하게 되면은 판결문도 공시송달로 나갑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판결문이 났는데도 저는 모르는 거예요. 언놈이 되도 않는 1억을 제가 빌려가는데 안 갚는다고 하면서 소송 제기했는데 공시송달로 끝나버렸어. 근데 저는 판결에 있는지조차도 모르고, 이거 어떻게 세상 억울하지 않겠어요? 이런 경우가 간혹 있다니까요. 진짜로. 그럼 이제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가? 그럼 저는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까요? 이럴 때 공시송달로 이렇게 날림으로 끝나버렸고 그러면. 그래서 원래는 이게 민사소송법 보면은 451조가 있어요. 451조에 보면 이게 재심 사유라는 게 있거든요. 재심이라는 게 뭐냐면은, 판결이라는 게 원래는 일사부재리라고 해갖고 한 번 재판한 그 결과에 대해서는 다시 다툴 수 없다는 그런 대원칙 중에 대원칙이 있거든요. 그래서 보통 한 번 판결 난 거를 바꾸지는 못해요. 근데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는 그래도 이거는 심히 부당하고 정말 억울한 사연이기 때문에 이거만큼은 다시 한번 다툴 수 있도록 기회를 줘야 된다. 이렇게 해서 마련해 놓은 게 451조에 보면은 재심 사유라고 쭉 열거를 해놨어요. 그래서 원래는 이런 케이스, 공시송달을 악용을 해갖고 주소를 알고 있거나 알 수 있었는데 모른다고 해갖고 그냥 허위의 주소를 어떻게 이렇게 쓰던지, 어쨌든간 모른다고 뻥쳐갖고 이제 법원을 속이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그래갖고 이렇게 했을 때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재심을 할 수 있도록 이제 규정을 해놨는데, 실무상으로는
그 실무랑 판례는 그렇게 재심을 인정을 하진 않고 그 추완항소라는 게 있어요. 추완항소 조금 어려운 말 나왔는데 추완항소 이거는 이제 추후 보완의 약자거든요. 추완이라는 거는. 그래서 이제 항소로 다툴 수 있도록 이제 해놨어요. 제가 그 대처법은 그거예요. 아니 나도 모르게 이렇게 판결받은 거 공시송달로 이제 끝내버리면은 억울하잖아요. 그때 대처법은 추완항소입니다. 그래서 제가 알았을 때가 있을 거 아니에요. 어떤 시점에 알게 되냐면 보통 그 집행이 들어오려고 합니다. 막 제 주소지로 막 무슨 빨간 딱지 붙이러 오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이 판결을 받았답시고. 그럼 저는 빨간 딱지 딱 붙일 때 알겠죠. 이거 뭐냐고 지금 이건 먹니? 했는데 알고 보니까 법원 가서 이제 조회를 해보니까 판결이 있는 거죠. 근데 딱 보니까 이런 잡아 죽일 예전 주소지를 갖고 이제 받아놨네 공시송달로. 열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때 알았을 때 그 시점으로부터 그 14일 이내, 그러니까 2주 이내에 항소를 진행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재판이 있었던 법원에다가 항소장을 제출을 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다시 다툴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 판결의 효력은 없어진다기보다는 일단은 없어지지도 않아요. 조금 어려운 말인데 판결이 한 번 난 판결이 그러면 이제 항소를 했다고 해갖고 어쨌든 일단은 확정은 된 거잖아요. 확정이 됐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그 집행력이 있다는 거거든요. 그럼 그 빨간 딱지를 내가 뗄 수 있느냐? 그 못 떼요. 제가 떼면은 그거는 이제 공용표시 무효죄라고 그거 처벌받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고 그렇게 말씀드릴게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런 사례가 있다. 나도 모르게 어떤 누가 뭔 놈이 판결을 공시송달로 진행해서 받은 게 있다. 그러면 딱 이것만 기억하세요. 그러면은 빨리 저기 법원에 가셔갖고 그 집행 정지 신청하시고 그 다음에 항소를 하시면 돼요. 동시에 진행하시면 돼요. 그러면은 일단은 집행이 정지가 됩니다. 어지간하면 돼요. 왜냐면은 그 소명을 해야 되겠죠. 지금 이제 소를 내가 공시송달로 내가 당했던 거를 지금 항소를 했으니까 그때까지만 판결 결과 나올 때까지만 집행을 정지해 달라 이렇게 해서 신청을 하면은 어지간하면은 집행이 정지가 됩니다. 그러면은 집행이 빨간 딱지끈을 붙여놓은 게 그 더 이상 절차가 진행이 안 되고 그 항소 결과가 나올 때까지 일단 법원을 기다려 줍니다. 그렇게 하시면 돼요. 항소를 하시면 되는데 여기서 조금 약간 고급 어떤 좀 제가 좀 하나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그럼 저는 좀 억울할 수가 있어요. 사실은. 왜냐면은 어찌됐건 항소라는 거는 기본 1심 판결이라는 게 존재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은 저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1심에서 다퉈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을 텐데 공시송달이 아니면은 그러면 이렇게 항소를 한다는 얘기는 1심 결과는 이제 킵해놓고 항소심만 딱 한 번만 판단받는 거, 뭐 대법원까지 가면은 2번 판단받는 거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심급의 이익을 해야 한다고 하거든요. 그럼 저 같은 경우에는 1심에서 다툴 제 권리를 어떻게 보면은 포기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도 뭐 높으신 분들이 이거는 추한 항소라고 해갖고 그걸로 다퉈야 된다고 하면은 그렇게 하는 거죠. 뭐. 그게 우리나라예요. 어쨌든 간 결론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판결을 누가 받아놨다. 그래서 집에 빨간 딱지가 붙었다. 이럴 때는 기억하세요. 추한 항소 그리고 집행정지 신청 요거 2가지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윈 하시면은 그냥 다 바뀌는 거고요. 만약에 저기 원고가 진짜 이거는 뭐랄까요 완전 범죄 행위라고도 볼 수 있잖아요. 그렇게 범죄 행위가 어느 정도 이렇게 좀 증거가 있다면은 이거는 형사적으로도 다퉈볼 만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어쨌든 이제 그런 거는 솔직히 입증이 쉽진 않으니까 어쨌든 뭐가 됐건 기본 원칙은 그렇게 기억하시고요. 저는 또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